11번째 물건입니다. 충주 2024 33068 임의경매입니다. 대지가 얼마죠? 800평이죠. 근데 여기 보면 감정 가격이 얼마냐면 5,600이 얼마까지 떨어져? 1억 6,500까지 떨어졌어요. 음성에 제가 여기 땅을 경매로 몇 개를 낙찰을 받아서 협상을 하고 매도할 때 감정 가격이 60만 원인데 40만 원 정도에 매도를 하겠다니까 금방 팔렸던 그런 곳인데 800평인데 지금 1억 6,500이면 얼마까지 하라 그랬죠? 20만 원까지 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 이거 보십시오. 5억 6천짜리가 1억 6,500까지 텐데 10월 27일 날입니다. 근데 이걸 보게끔 되면 축사가 있고 주택이 있죠. 근데 이걸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예전에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두 필지인데 예전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있는 두 필지입니다. 여기에 낙찰 받은 것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교재인 있죠? 21년 2억 3,400. 그렇죠. 근데 낙찰 받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경매로 낙찰을 받고 21년도에 경매로 낙찰을 받아놓고 지금 대출을 받아서 버티다가 이자를 못 내고 다시 경매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보다는 제가 보면 이 사람은 그 당시에도 상당히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는데 뭐에 실패를 했냐면 낙찰을 받아놓고 매도하는 걸 실패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매도를 할 줄 모르면 가격이 아무리 하라 그래도 실패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매도를 실패했냐는 얘기입니다. 매도하는 실패한 원인이 자 아시면 이겁니다. 여기 보면 건축허가는 받았는데 여기 뭐가 있죠? 지적법상 도로 없습니다. 맹제 건축허가 받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땅을 반값으로 떨어진 걸 낙찰을 받고 건물 주인을 통해서 건물을 반가격 500만 원인가에 제가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다가 팔아달라고 얘기했더니 팔아주겠다 하고 제가 얼마에 팔아주면은 제가 중개사비를 1,000만 원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열심히 해도 다 깨져. 왜? 지적법상 도로가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도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할 때 지적법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안 팔아줘요. 제가 1,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손님을 데려왔다 막상 계약하려고 하면 지적법상 도로가 없다 보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다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이거 팔려고 하는데 계약하려고 하다가 지적도만 보면 깨진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뭘 줬는지 아세요? 건축허가를 받으면 여기 뭐가 있죠? 건축 현황도 있죠. 여기 뭐가 있죠? 도로 있죠. 지적법상 도로는 없는데 건축허가 받을 때 건축법상 도로는 있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을 팔아주는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지적법상 도로는 없지만은 건축법상 도로는 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거를 설득을 시켜야 되고 공인중개사가 설득이 돼야지 그 사람도 사는 사람한테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개비를 1,000만 원 주겠다니까 다른 거 10개 중개하는 것보다 훨씬 나니까 이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친구들 전부 다 여기서 그거 팔려고 애를 쓰는 거야. 중개비용도 내가 1,000만 원 준다니까 나눠 가져도 충분하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 제가 이 자료를 안 줬더니 계속해서 깨지는 거야. 내가 웃으면서 줬죠. 이걸 주고 건축법도 준 겁니다. 건축법상 도로를 우리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상 도로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사도법에 의해서도 사도로 지정되어 있어도 봅니다. 그러니까 지적법에 의한 도로도 지정되어 있으면 돼야 되는데 언제 지금 내가 얘기한 네 가지는 언제냐면은 현황이 사람과 자동차가 다니고 있다는 조건 하에, 다시 말하면 지적 도로법에 의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람과 자동차가 없으면은 건축법상 도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반드시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현재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없어도 내가 여기를 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하면은 도로를 인정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현황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는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맞아요. 근데 건축법에서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 그랬죠. 그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건축법 45조는 동의를 받지 않고도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언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음성군 조례를 보면 동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동현황도를 이어서 건축허가 받았을 때는 또다시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법상 도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뭘 받았죠? 건축허가를 받았죠. 건축허가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건축물 명칭이 다 있잖아요. 보면 동식물 관련해서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나한테 팔아달라고 하는 공인중개사한테 이 자료를 주고 이렇게 지적번호 도로가 없어도 여기는 건축허가 받을 수가 얼마든지 건물을 줄 수 있으니까 아무 염려 없는 자료를 다 주고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이해를 시키고 자료를 다 주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거 팔으면 당신한테 얼마 줄게 해봐요. 팔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번에 산 사람은 이런 건축법상 도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공인중개사한테 주지 못했기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걸 하고 그것도 감정가 이하 우리는 34% 사니까 70%에만 팔아도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인중개사한테 자료를 다 주고 당신한테다 이거를 매도시켜주면 얼마 주겠다는 약속하고 그리고 낙찰을 받고 매도를 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법 있죠. 건축법 보면 건축법은 11조입니다.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을 본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 사도는 그 현황도로는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했죠. 건축법의 11조에 보면 사조에 따른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했다 보니까 아까 현황도로는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이 된 거예요.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건축법에 의해서 사도 받기 때문에 사도법을 적용받을 때는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사서 놓고 건축허가는 받을 필요 없이 사놓고 있는데 땅 중에서 막으면서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사도법을 적용받아서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인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 사실 보면 이거 말고도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어떤 땅을 막았습니다 하고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러면 그걸 해결을 못하는데 왜 해결을 못하냐면은 민법에 의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재산을 보호해주게끔 돼 있거든요. 민법으로 하면 집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이건 보면 이렇게 이거는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는 사도허가를 받은 걸 보고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은 돈을 받거나 막을 수 없다고 돼 있지 않냐 하고 이거를 가지고 건축법과 사도법을 가지고 재판을 지으면 남의 그 땅이 막았던 사람이 다 패소하게끔 되는 건데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주장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공인중개사한테 다 줘서 공인중개사가 확신을 가지면 매도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험이 돈이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제가 또 중요한 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재를 토지개발하고 특수경매하고 이렇게 교재를 8권을 써놓고 강의를 지금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 15분에서 20분씩으로 쪼개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회원들한테다가만 제가 보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전부 다 8권을 쪼개서 한 개는 한 300강에서 한 400강 돼요. 그거를 시간이 나면은 한 번씩 들어보시면 되는데 그 회원에 가입하는데 얼마짜리 회원에 가입하면 3,990원짜리 한 달을 내고 그 특수경매를 하시는 분은 이 실전 사례를 건물 매각 죄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돈 벌었다. 지분인데 이렇게 했다. 건물을 매각, 집담한 건물이 이렇게 했다는 거를 그런 사례를
많이 알면은 제가 그런 걸 계속해서 출연하기 때문에 먼저 번에도 이건 낙찰받았어요. 이런 식의 해결했었지 하면 입찰에 들어간다고 저 자신 날 수 있거든요. 유튜브 자주 보세요. 유튜브에 이종실에 해갖고 회원 가입하세요. 얼마 낸다고? 3,990원. 그러니까 1년 해봐야 4만 원, 한 5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한 10개만 들어도 그 4만 원, 1년 4만 원 낸 거에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뭘 항상 특수역면을 입찰을 하시는 분은. 그 사례가 수백 개가 나와 있어요. 도로에 관한 것도 한 수십 개가 나와 있어요. 지분 경매도 수십 개, 건물 매각 제도 수십 개, 실전 사례가. 그러니까 그런 실전 사례를 한 번씩 강의를 들어 알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보면 2021년에 한번 낙찰됐었던 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뭐야 보면 팔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64%까지 떨어졌을 때 누가 낙찰받았었죠? 2억 7,900, 2억 3,400은 낙찰받았었잖아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매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 수 있고 막지도 못하고 돈을 받지도 못하는 거를 확신이 되게끔 되면 매도가 된다 이거지. 12번째 물건입니다. 고양 2024 2544 임의영례입니다. 이거는 전이 두 필지거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데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건물이 제가 봤더니 자 보십시오. 건물이 두 개죠. 여기 보시면 가격이 얼마죠? 여기 보면 9억 3천짜리가 2억 2,3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건물인데 매각 제외로 돼 있죠. 근데 땅이 지목이 왜? 전이 두 필지고 자연녹지 지역이죠. 여기 보면 무허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건축물 관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가 이렇게 두 필지입니다. 한 필지 위에는 건물이 두 개가 있고 또 한 필지 위에는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럼 가정에 건축물 여기 건물은 매각 제외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띄워달라고 하면 띄워줘 안 띄워줘? 누가 안 띄워준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안 띄워준다고 얘기해. 왜? 건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건물이 하나가 있고 이런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면 여기 보면 건축물 관장이 있죠. 426번째 건축물 관장이 있죠. 건축물 관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물 주인도 있습니다. 보면 있는데 자 건물이 있고 허가나 창고는 없는데 건축물 관장이 있습니다. 기준거리가 3억 얼마 나와 있고 여기 보면 그 공중팔 종중 땅이었었어요. 종중 땅 주인이었었는데 이름은 개인 이름으로 돼 있죠. 즉 이 얘기는 법정 상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안 해준다 그랬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보십시오.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을 받았다면은 전용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므로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받아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서 지목을 대지로 바꿨다면은 농지적인 필요가 없는데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건물은 지어서 건축물 관장을 만들어놨는데 지목 변경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농지증을 띄울 때 여기 건축물 관장을 띄워가지고 여기는 가서 건물이 있는 겁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됩니다. 부바로에서 봤죠. 농지증은 신청지는 사실상 대지로 돼 있어. 다시 말하면 지목이 전으로 돼 있지만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준공이 났는데 지목을 대지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지로 돼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은 반려합니다. 농지증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두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건축 허가가 나 있고 그다음에 무허가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낙찰을 받으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건축물 관리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지목 변경 신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목을 대지로 바꾸는 겁니다. 지목 변경을 할 때 대지를 바꿀 때 농지 전용 부담금 내라면 나한테 얼른 연락을 하십시오. 농지 전용 부담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하는 것이 지목 변경할 때 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끔가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두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건축물 관리장을 띄어서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 또 한 필지는 농지법상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필지 중에서. 그러면 여기 보면은 대항력인 임대차를 주장하려면 여기 보면 여기 보자. 1978년은 자신이 지어서 자신이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지어서 자신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법정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제시의 건물은 임차인으로 조사한 성 누구가 임차인으로 조사했는데 아버지가 1970년대 중반쯤에 지어 성 누구가 거주하고 있다 그랬죠. 원래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건물을 땅에다 지었을 때는 농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도 1970년 지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 사람이 주장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항공사진을 1970년도 항공사진을 봐야 되는데 여기는 같은 필지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장이 있으면 그 땅에 뭐가 건물이 있어도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항공사진까지 가서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가 세입자라고 주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세입자라고 주장을 해갖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지었다 그랬죠. 그러면 딸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자기가 법원에서 조사할 때 내가 세입자입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세입자로 주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계약서가 있어야죠. 그럼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었다는데 딸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계약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이 그 아버지가 뭐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면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매매한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매한 사람과 내가 뭐가 있어야 되죠?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지 대항력을 주장하는 건데 그것도 제가 보면 주장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렇게 9억짜리가 2억까지 하락한 거는 한번 투자해볼 만 하는데 사실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가 걱정이 되냐면은 땅이 여기 한 필지죠. 이거를 사실은 보면 이렇게 분할해서 팔아야 되는데 분할해서 이거하고 이거를 파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농지 이 농지는 어떻게 분할해서 팔아야 되는지가 마땅치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분할해서 팔아도 가격이 워낙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가격은 감정가 이하의 반가격으로 팔아도 돈이 되지 않을까. 가격이 워낙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걸 많이 제가 봤었는데 이런 것은 다 해결이 되겠는데 해결이 되면 뭐예요? 낙찰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낙찰 받고 뭘 해야 되죠?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도하기가 조금 어렵다 싶어서 제가 추천하는데 24%까지 떨어졌어? 이 정도라면 싸게 던진다 그러면은 되겠다 싶은 생각에 추천하게끔 된 겁니다. 언제든지 이거 낙찰을 받고 뭐 하게끔 되면은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바로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13번째 물건입니다. 의정부 2023 87269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로 7천만 원을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상속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을 허물어서 맨 땅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공장 산업 단지 안에 있는 땅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5억 3,800이 1억 8,400까지 34%까지 하락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날짜가 언제죠? 2025년 10월 30일 5억 3,800이 1억 3,400인데 공장 용지는 일반 공업지역의 땅이에요. 근데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이 땅이 전부 다인데 여기 보면 이 큰 공장이 많이 있다가 다 없어버리고 여기 창고하고 주택하는 거하고 창고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항공사지면 여기 산업단지죠. 항공사지면 옛날에 건물 허미에 이렇게 공장이 여러 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요 근래 사진이고 이거는 옛날 사진이에요. 보면 그 옛날 사진인데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공장 건물이 있기 때문에 공장 용지로 돼 있고 산업단지 안에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공장을 지금 다 허물었어요. 이렇게 공장 다 하고 뒤에 끝에 보면
이런 건물이 하나가 있는 거죠. 이게 주출입구가 도로변이 2차선 도로변 옆에 있고 여기 뭐 이런 건물이 하나가 있죠. 이런 건물이 있고 그 옆에 뭐야 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있고 이런 건물까지 다 포함해서 지분 매각입니다. 이 보면 여기 보면 일본 전부 이전해갖고 여기 보면 상속을 받아서 다 이전했지 않습니까? 이전해갖고 누구의 이거를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거니까 상속을 받은 거에 10분의 3을 강제 경매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오든지 아니면 내 땅을 다시 사든지 아니면 취하시키든지 하는 건데 취하가 안 된다고 우리가 낙찰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취하시킨다 그러면 우리 취하 도장을 찍어주면 되고 공유자 우선 매수식 들어오면 할 수 없이 집에 와야 되고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잔금을 내게끔 되고 이거는 소송을 다 팔아서 나누자고 분할을 해도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합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공물 분할을 하자고 소송을 내지 않습니까? 소송을 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있는 건물 부분이 있죠. 건물도 감정가격에 내가 포함이 된 거거든요. 3분의 1을. 그러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송을 하고 조정을 할 거예요. 조정하는 데 가서 이 건물은 네가 갖고 건물만큼 감정가만큼만은 땅을 나에 줘서 현물로 이렇게 분할해달라. 그래갖고 한 400평 분할하게끔 되면 얼마든지 팔립니다. 여기서는. 가격도 뭐야? 3분의 1 가격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연천이면 시골 쪽인데 산업단지 안에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창고든지 공장이든지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가격을 하락시켜 놓으면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지르지 않고 낙찰을 받으면 지금 얼마가 되어 있죠? 5억 3천짜리가 얼마까지 하락했죠? 1억 8,400까지 하락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좋아서 제가 사는 얘기는 아닙니다. 연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건데 산업단지 아니고 감정가격이 3분의 1 떨어졌으니까 나도 아까 이게 내가 매매가 안 되는 게 내가 나서서 나 공인중개사가 매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하락을 시키면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감정가격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에 한 60%, 70%에 내가 매도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지분권자들이 상속을 받아서 건물을 다음부터 허물었다는 얘기는 공장이 허물었다는 얘기는 공장 그 옛날 공장이 돼갖고 임대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허물었던 것 같아요. 새로 짓든지 뭘 하려고 그러다가 상속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제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취하를 시킬 수도 있지만은 자기의 주택을 살고 아까 아파트나 주택인 경우에는 취하를 시키겠지만은 내가 사는 거 아무 각도 없고 상속받은 공장인데 아유 귀찮은데 그냥 던지자 할 수도 있죠. 그건. 그러니까 취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야 되고 공유물 분할 소송할 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지 말고 그냥 가서 할 때 아니 현물로 분할해서 내가 감정가 건물도 내 가격인데 그 건물 가격만큼을 내 땅으로 포함해서 현물로 분할합시다. 그리고 당신 3분의 2 지분은 건물이 있는 쪽으로 3분의 2 갖고 3분의 1은 현물로 분할해서 나한테 주신다 그러면은 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새로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 팔아서 나눈다고 하기보다는 현물로 분할하는 걸 원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분의 1로 사서 현물로 분할해갖고 한 400평 정도만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공장도 질 수 있고 자꾸도 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지방이기 때문에 지금 더 넓은 것보다는 이런 경우가 더 공장이나 창고를 짓는 데는 또 매매가 잘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한 제가 권리 분석을 해봤을 때는 다 팔아서 나누는 것보다는 취하되는 것보다는 현물로 분할을 해서 현물로 내가 잘라놓고 매도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단 조건은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추천한 것이지 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절대 추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낙찰을 못 받더라도 높여서 낙찰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낙찰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돈을 받는 게 목적이라면 내가 10번을 입찰해서 10번을 떨어지더라도 10번 떨어지는 걸 기쁘게 생각해야지 10번 떨어지고 그러니까 승질난다 이러는 사람은 경매로 수익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무리 10번, 15번이 떨어져도 승질내지 않고 돈 벌게 이제 더 좋은 물건이 올 테니까 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입찰에 임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제가 현장을 가봐야 될 것도 있고 또 궁금하신 거 있고 권리 분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궁금하신 것이 있을 땐 저한테 미리 물어봐 주시면 내가 도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을 받고 나면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낙찰 받았다고 해서 제가 컨설팅 좀 달라고 안 하니까 마음 놓고 저와 같이 의논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여러분이 입찰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다음번 이번 10월 24일에 오시면 이거보다 더 좋은 물건이 또 기다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니까 이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항상 뭐를 하라? 버스를 놓치니까 리무진이 오더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찰에 들어가야지 수익을 올린다는 겁니다. 절대 떨어졌다고 해서 승질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